검찰도 이제는 죽을 마실 겁니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벌어진 상처에 재판부가 소금을 끼얹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 머리꼭대기에서 마음껏 자의적 해석을 갖다 붙이던 검찰도 초유의 결정에 당황했는데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장에서는 검사가 판사에 의해서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특정 검사의 직무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가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역사상 최초로 인정한 결정인데요.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고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이었는데요. 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난 뒤에도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한다며 편법으로 참석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퇴정 명령을 받은 정모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지만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는 날엔 또다시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석해왔습니다. 직무대리에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일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내용이 복잡해 직무대리 발령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면 하루짜리가 아닌 법무장관에게 보고해 정식 파견을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한 뒤 모두 법정을 퇴장해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대리 제도는 수십 년간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며 중복 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그것도 검찰 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릴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발표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검찰이 지금 대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로 흥했던 정치검사들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 중인데요. 쏟아지는 증거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는지 창원지검에서는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죠. 하지만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하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국민을 속이고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특검 사유인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정치검사들도 잊지 말고 탈탈 털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436명도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기억에 관한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있고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어인 교유행위를 만들어내는 등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 2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수십 명에 달하는 수사검사 투입 등은 현직 대통령과 경쟁했던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혹이 있다며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덧붙여 이들은 검찰권 남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사법부의 용기와 공정한 판결이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며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께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엉뚱하게도 이런 행동들을 판사겁방 무력 시위라고 낙인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치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도대체 이런 행동이 어떤 판사를 어떻게 겁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무력을 행사한 경찰. 이런 게 겁박 아닐까요? 윤석열에게 꼬리 내린 순간 한동훈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던 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낸 성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한편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시작으로 비로소 현 정부 들어 전에 없던 일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1일 국감에서는 김건희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 김형숙 한양대 공대 교수입니다. 네. 그분의 전공은 무용이에요. 그리고 초거대 AI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업을 수주를 아주 큰 예산을 받게 됩니다. 누가 저분을 한양대에다 갖다 꽂았냐? 네. 면은 옆에 왼쪽 아래에 있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입니다.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 전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올 6월 달에 나이파에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 수주하셨나요? 네, 저희가 책임 네, 연구자는 짧게 다 아니고 대답하십시오. 대기업입니다. 초거대 AI 저에게 짧은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네, 초거대 AI는 데이터를 사람들이 쓰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짧게 해주실까요? 예, 그 분석해서 자, 예, 하정우 맞춤형 센터장님,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요? 네. 하정우 센터장님, 아주 짧게 초거대 AI 뭡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같은 AI 모델에 충분히 학습시켜서 좋습니다.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디플전 같이 활동 안 하세요? 전문가로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숙 교수님 전공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전공이 뭐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용 전공을 무용 했죠. 전공을 했고요. 네. 예, 대학교 때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 전공하고 인하대 무용학과 교수였던 김영수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채용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 등등등 초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수석 물망에도 올랐다고 함.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증인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없어서 한국 떠나는 청년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김영숙 증인 같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요즘은 뭐 커뮤니티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가감 없이 그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국 연구계에 정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김영숙 증인 같은 사람을 마치 신데렐라처럼 데뷔를 시켜주셨을까? 왜냐하면은 만난 그 시점 혹은 한양대 교수로 발탁한 그 시점부터 김영숙 증인은 본인이 하는 과제가 본인의 전문성하고 전혀 연관이 없었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정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참 떨어진 연구자한테 돈이 몰리면 안 되는데 연구 성과가 제대로 없어요. 본인 논문 제가 읽어봤는데 본인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김창경 증인께서는 무엇을 어떤 탤런트를 보셨길래 김영숙 교수 같은 증인과 같은 사람하고 엮였나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숙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도에 그 연구재단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네. 그때 오신 그 연사들이 누구냐 하면 예를 들면 김도연 장관님 그리고 아까 계셨던 이광영 총장님 전 디지스트 총장이셨던 국양 그다음에 그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가 거기까지 오실 정도면 사실 그냥 무용만 전공하신 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제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김영숙 교수님은 제가 아는 한 열정은 엄청난 분이다. 열정은 엄청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하여간 김영숙 교수 추가 질의하세요. 네. 제가 김창경 증인에게 이해를 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전문가 다 놔두고 왜 김형숙 증인 같은 사람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면서 신데렐라 데뷔를 시켰나. 아까 이야기한 걸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들은 건 다 남자였는데 한 명이 여자였다. 열정이 대단했다. 저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이 저희들을 경악시킨 장면인데 차관님
초거대 AI가 뭡니까? 초거대 AI는 뭐 대량의 뭐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숙 교수가 초거대 AI 개념 규정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런 거 왜 기억나지 기억 않습니다. 못하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쩌고 저쩌고 맞춤형 뭐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김영숙 교수라는 분은 본인이 코디네이터를 하잖아요. 무슨 연구자가 코디네이터입니까? 무슨 연구하는데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낭비고요. 게다가 이분은 전공도 무용, 체육교육, AI와 아무런 전공 일치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이 무슨 초고대 AI 운운하면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예산 뭐 정신관리 뭐 얘기하시는데 그거요. 이미 그 의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거 아닙니까? 2024년도 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깎였는데 김영숙 교수가 들어간 이 예산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초거대 AI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작동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소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걸 피하시고 싶으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 제출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하시죠. 예, 그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런 국가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과기부가 뒷받침하려고 합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대에도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걸렸다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일들이 눈앞에서 버젓이 펼쳐지는 꼴을 더 이상 못 참은 것인데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은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민심,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던 한동훈도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문제는 은근슬쩍 회피하면서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검찰, R&D 카르텔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참교육한 민주당과 함께 국민들이 움직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2년 반을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